대단하다. 마침내 공개된 KF-21 엔진 5조 원 국산화 프로젝트. 6세대급 엔진을 위한 15년 로드맵.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KF-21의 우수한 기능과 합리적 가격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형 전투기의 위기를 느끼고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8월 10일 기사에서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은 2026년 말 양산 1호기를 공군에 납품한다. 기체 양산과 체계 통합 및 후속 군수 지원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6월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를 납품하는 1조 9,600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KI와 공군은 2028년까지는 공중전,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 블락, 1분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한 뒤 이후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완전히 통합한 멀티롤 전투기 블록 2를 전력화한다.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로 통상 분류되지만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 F-16은 실제로는 개량을 거쳐도 19,870에서 80년대 설계로 인해 1세대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F-15X 정도만 같은 세대로 분류한다. 21세기에 개발된 첫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6세대로 진화적 개발을 이어가도록 개발됐다. 경쟁 모델들은 4세대에서 출발해 개량을 거쳐 현재 최대치까지 개량을 해서 새로운 개량을 적용할수록 운용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확장성을 가진 성능과 가격 경쟁력까지 있기 때문에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의 가격은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1,000억 원 수준이다. 나팔과 타이푼은 대당 1,500억 원을 넘고 양산 대수도 한 달에 4대 이상을 못 넘긴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 역시 KF-21은 나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KF-21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로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가 반영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으며 K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해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더 유리하다. 최근 유럽 항공업계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도 KF-21가 신규로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가격과 성능으로 받아들이기 용이한 입장이다. KI는 높아진 K방산의 위상과 T-50계열 경전투기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수출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강구영 KI 사장은 우리나라의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KF-21의 전방위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958년 처음 비행한 F-4 팬텀은 강자였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사용했는데 공중전의 최강자로 꼽혔다. 엔진은 삼성정밀공업, 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맡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파격적인 생산이었다. 올해 F-4 엔진 1만 대를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을 찾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작은 1977년 설립한 삼성정밀공업이다.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하나테크윈 사명 변경을 거쳐 2018년 지금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다.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하나를 상징하는 색인 주황색을 입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본관 1층에서는 엔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뒤 1979년 처음으로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을 생산했다. 1982년 KF-5 제공호 전투기용 J-85 엔진을 생산했다. 1995년 KF-16 전투기용 F100 엔진과 대형 헬기 UH-60 블랙호크 T-700 엔진 2005년 F-15K 전투기용 F-110 엔진 2006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용 F-404 엔진 등을 제조했다. 2022년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용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용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개발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한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섰다. 입구 모니터를 통해 일일 생산 진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작업 중 4건. 대기 64. 완료 66. 이날 설비 종합 효율은 67.8%였다. 기계는 움직였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전 시설이 자동화였다. 복도에는 무인 운반차, AGV들이 각종 부품을 싣고 바쁘게 움직였다. 2층 자재 창고에서 쇼핑하듯 부품을 꺼내 조립장소까지 옮겼다. 조립장소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들고 조립을 시작했다. 김경원 사업장장은 주중에는 근로자가 나와 로봇과 같이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로봇만 근무한다면서 24시간 연중무휴 공장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쉽지는 않다. 대한민국 엔진 기술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소재 기술은 40에서 50% 수준으로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 적지 않다. 엔진 구성품은 니켈 등으로 구성된 초합금이다. 수천 도를 웃도는 엔진의 열을 버텨야 한다. 원자재 소재는 알고 있지만 비율과 공법은 비밀이다. 전투기 장착 엔진 개발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국제무기거래 규정, IR, 수출 관리 규정, AR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엔진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조립 동해간이 태국에 수출되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용 엔진 조립이 한창이었다. 엔진은 세워져 있었는데 가시가 돋아있는 듯 블레이드가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블레이드는 선풍기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회전하면서 엔진에 산소를 공급한다. 블레이드가 많이 달릴수록 출력이 그만큼 큰 엔진이다. 공장 한쪽에는 문을 닫은 공정시설도 있었다. 비닉 사업으로 진행되는 미사일 엔진을 개발 중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은 불가능했다. 이승두 생산 담당 상무는 국내에서 개발된 순항미사일의 엔진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항공엔진 개발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숙명기라며 고효율, 고신뢰성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만 주변국의 기술 확보 수준에 대응해 안보 주권,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현장 르포 평양서 날아온 쓰레기. 제독 장비 입은 군인들. 위험물질 만반의 준비. 13일 인천 서구 장도종합훈련장에 전시된 오물 풍선 잔해 중 음료수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딸기 단물이라고 쓰인 용기에는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 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런 생활 폐기물이나 전단지, 담배꽁초 등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실리콘 풍선에 달려 날아오다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인천 등지에 떨어지는 것이다. 17사단은 이날 오물 풍선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내시경, 폭발물 탐지기, 복합가스 측정기 등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제독 장비를 입은 대원들이 풍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질이 언제 동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육군 17사단 작전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 등지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0차례 관측됐다. 17사단은 총 387차례에 걸쳐 풍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발이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 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 산하의 각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다. 이후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잔해물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17사단은 이날 대남 확성기 공격,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재병협동훈련도 실시했다. 다수의 병과 부대가 연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찰용 드론을 비롯한 K12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케어츠-1 수리온 헬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등 40여 대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작전 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부대가 역습으로 경멸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정액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학군사관 후보생,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훈련을 지켜봤다. 송창욱 육군 17사단 전차 대대장은 적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도발하더라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 반도체 배터리. 바이든이 약속한 보조금 깎일라 걱정 기댈 곳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뿐.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은 우리 기업들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예상을 깨고 당선자가 빨리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업들은 8년 전과 달리 선거 기간 트럼프 재선을 미리 대비했다. 11일 재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 보조금 축소 우려도 있지만 반사이익을 누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트미다이가 쓰인 신차를 준비 중이다. 2022년 미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지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임지마에서도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가능하게 계획을 바꿨다. 배터리 업계도 IRA 폐지를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IRA 세부 조항인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MPC,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이 불황 속에서도 버티는 데 큰 힘이 됐다. 3분기 7에서 9월 기존 LG에너지솔루션은 4,660억 원, 스코어는 608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고 삼성 SDI도 2025년 미국 공장을 다 지으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재집권 이후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업계는 IRA 폐지나 축소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명 LG엔솔 사장은 최근 트럼프 집권 후 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스퀘온도 4일 컨퍼런스콜에서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비슷한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IRA 정책 수혜주, 중 대다수가 공화당 주지사 또는 지역구 의원의 텃밭이라며 일자리 축소 우려 등으로 유권자가 반발할 수 있어 실제 보조금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텃밭인 미국 조지아주만 봐도 하나솔루션 큐셀이 솔라허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오샤이홀딩스도 미국 텍사스 현지 합작법인 JV 설립을 통해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과학법, 칩스법을 없애거나 줄일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 미국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세부 합의안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전자, 텍사스주와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는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8조 9천억 원, 6,200억 원을 받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이 돈을 오롯이 수령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세부 조건은 만들지 못했다.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업계 관계자는 시장 플레이어가 몇 안 돼 대체제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빅테크의 반도체 구입비만 늘 것이라며 한국 업체의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전업계는 북미 지역별 관세 여파 등을 살피며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세탁기 관세 폭탄을 맞고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의 생산 거점을 만들었는데 이 라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다음으로 멕시코를 겨냥한 만큼 두 회사가 이곳에 마련한 TV, 모니터, 자동차 부품 공장은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할 상황이다. 조선업계는 기대가 크다. 특히 연 2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집 오수정비, MRO, 사업에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등의 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당시 협력을 강조하면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자가 화석 연료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의 특수선 MRO 발주와 함께 글로벌 선사의 유조선, 액화천연가스, 렌지, 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 발주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준비에 나선 업종도 있다. 한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대플이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국 견제로 한국산 패널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노텍, 삼성전기 등 부품사들도 자율주행 산업 등 딜론 머스크 이익을 계산 중이다. 방산업계도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일본, 한국 등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자국 국방비도 늘릴 걸로 예상되면서다. 기업들은 유럽 수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7월 루마니아와 2027년부터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를 납품하는 공급 계약을 했고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K2 전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부 우려도 나온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의 K9 자주포, 리그넥스원은 유도 로켓 비공의 수출을 추진하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이 사업들이 좌초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국가로의 수출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큰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했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제를 완화해 미국의 방산 수출이 늘면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산 중형 헬기 수리온의 중동 수출을 추진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케이노베이션, 현대올뱅크, 지스칼텍스, 소일 등 정유업계는 트럼프 2기에서 유가 하락을 예상하는데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분쟁이 깊어지면서 정제 마진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중국 내 원유 수요 침체는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